우선은 부자 증세해야죠. 그래서 고소득자, 그다음에 또 고액 상속, 고액 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용도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인데. 추경안이 마무리되자 부자 증세 이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 부자 증세, 이른바 핀셋 증세라는 말도 나오고요. 명예과세, 이런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표현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과연 부자 증세의 쟁점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자 증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부분이 찬성하는 걸로 나왔어요? 예, 오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됐죠. 부자 증세에 매우 찬성한다. 이게 71.6%. 네. 찬성하는 편이다가 14.0%. 합치면은 85.6% 정도의 국민들이 일단 부자 증세에 찬성한다. 뭐 그런 결과,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보면요. 부자 증세,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올려받는다. 이거 그럼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찬성하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네. 질문 문항이 어떻게 나왔나 봤는데 보통 이제 증세, 그냥 증세에 찬성합니까? 이런 부분과 예를 들면 부자 증세 아니면 초대기업, 네.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어떤 증세에 찬성합니까?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이 답변에서의 차이가 나거든요. 네. 아마 이번 부분은 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지칭하는 어떤 부자 증세라는 딱 그런 명칭으로 네.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거짓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 네. 세 번째는 이제 통계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부재정세 여론조사 결과의 통계치가 네. 이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 심각한 거짓말일 수 아, 그래요? 이 통계 결과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 뭐 팩트 자체는 뭐 부자 정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85.6%인 네. 것은 팩트는 맞을 텐데 네. 이제 약간 부자 증세라는 말 자체에 네. 프레임이 걸려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고 나는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우리 국민 중에 100명 중에 85명 이상일 텐데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빼고 부자들만 세금을 더 걷겠다. 네. 이렇게 유도 신문을 하게 되면 네. 그래 부자들은 좀 더 내야지. 이렇게 답이 나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질문을 저렇게 던질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저 여론조사는 팩트는 맞지만 진실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네. 실제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각종 수당을 주기 네.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네. 이런 재원 조달을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아. 이렇게 약간 객관화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에서 이 부자 증세를 명칭을 이렇게 바뀌었어요. 핀셋 증세. 그러니까 부자란 말을 쓰지 않고 핀셋, 특정 그 직업 이렇게 정해서 증세를 하겠다. 그건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반영한 표현이겠네요. 네이밍을 잘 지은 거죠, 사실. 네. 프레임을 잘 짠 겁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왜냐하면 아마 지금 정부하고 여당, 청와대와 여당이 주거니 받거니 해서 하루 만에 증세 결정 따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김진표 위원장은 절대 없어 올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대선 때도 얘기는 안 나온 것이고요.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 증세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추미애 대표가 던지고 대통령이 받아주고 탁탁 해서 결정이 난 건데 네. 이렇게 청와대와 여당이 할 수 있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다는 거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앞서 이제 앵커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고소득자의 대상이 이 과세 표준 5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한 7억, 순수 네트로 7억, 연봉을 하면 9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주변에 순수익으로 1년에 7억 봤어요. 원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네. 주위에 5,000명, 6,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추산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6,000명에 대한 초고소득자, 그리고 기업도 삼성, 현대차 같은 초대기업만 증세를 한다. 네.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여러분 중산층, 서민을 말할 것도 없고 중산층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뭐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1년에 뭐 7억 이상씩 버는 사람들만 세금 더 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렇군요. 자,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여당에서는요, 이름을 짓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 추미애 대표가 오늘 부자 증세를 명예과세라고 명칭을 하는 건 어떠냐 의견을 내놨는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고도하는 나쁜 선동 정치에 불과합니다. 자, 한번 얘기를 볼까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요, 문재인 정부의 증세 뭐라면 부르고 좋을까요? 부자 증세, 대한민국 1% 증세, 알맞은 이름을 붙여주세요. 오죽하면 당 대표가 이름을 명예 증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과세. 명예과세. 또 증세와 과세도 또 의미가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증세보다는 또 과세가 좀 덜 거부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게 그 5년 전을 좀 밤출을 해보시면 그때 그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조원동 수석이 네. 이 세법 개정안을 조금 바꾸면서 이 기자회견하면서 아주 거위의 깃털을 살짝 뽑은 거다. 네. 그러니까 거위의 몸통을 건든 게 아니라 네. 깃털 정도 뽑은 거니까 별로 이렇게 증세 아니다. 이렇게 네. 해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당이 저렇게 이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이유가 99%의 국민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네. 0.08%만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전 국민에게 증세에 대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네이밍, 그러니까 이름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에 반해서 야당은 이제 세금 폭탄이다라고 이제 이 십중포화를 이 십자포화를 좀 쏟아붓고 있는데 네. 이것은 5년 전에 박근혜 정부가 이 세법 개정안 냈을 때 정반대로 했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을 했고요. 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이 거위의 깃털이다라고 이 방어를 했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이 똑같은 부자 증세를 놓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요. 핀셋 증세다, 슈퍼리치 증세다. 꼭 집어서 특정인만 세금을 받겠다. 아주 부자인 사람한테만 세금을 받겠다. 명예과세, 존경받는 과세, 국민에게 사랑받는 과세.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건 무슨 기부만큼이나 좋은 느낌이 드는데 똑같은 세금 제도를 두고 야당에서는 세금 폭탄이다. 징벌적 증세다. 돈 많은 게 죄냐. 뭐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똑같은 거지만 이름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저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프레임 만들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의 야당이지만 과거에도 야당이었었군요. 노무현 전 정권 때 한때 굉장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종부세 논란이었습니다. 그렇죠. 종부세 논란이 사실은 그 실제로 세금 부담을 지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게 세금 폭탄 맞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하면서 정권의 힘을 빼버렸던 그런 아픈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번 정권에서는 0.08%에 해당한 것을 강조를 딱 해서 이게 그때와는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 어떻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 하고 싶은 거죠. 네. 사실은 이게 그 증세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정책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은 증세라는 문제를 솔직하게 한번 우리 사회가 그 담론을 형성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네. 이러한 시작이 됐으면 오히려 굉장히 건강한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처럼 이렇게 일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만 딱 해가지고는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사실은 네. 얼마 규모가 뭐 한 4조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증세 논의 자체를 좀 확 열어서 네. 뭔가 좀 제대로 한번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계기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자 증세 이름 짓기 얘기만 저희가 지금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자 증세가 뭔지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에서 부자 증세를 강조하는 입장 어떤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초고소득자, 1년에 소득 5억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40에서 42%로 올리자. 이거는 이제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건데요. 여기에서 올리면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3조? 중소자영업자에게 쓰자 그런 건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동의를 거치면서 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과세 표준에 따라서 지금 연봉, 과세 표준으로 연봉이 1,200만 원이야. 이렇게 구간이 6개로 지금 나눠져 있네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수령한 그 소득 중에서 이제 공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소득 공제 항목도 있고 세액 공제 항목도 있는데 그런 공제를 다 제외했을 때 1,200만 원 이하가 되면 네. 이제 영세율입니다. 그러니까 1,200만 이하는 그 세금을 내지 않고요. 네. 1,200만 원이 이제 좀 넘는 사람. 네. 그러니까 현행세율은 이제 6%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이제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의 액수가 정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 부자 증세에 해당이 되느냐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들인 거죠. 이 부분이 지금 현행 세율이 40이었는데 지금 부자세의 증세에 의하면 42%로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세율은요. 네. 이게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이렇게 누진세율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가처분 소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라는 네. 것이 정부 여당의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은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더 많이 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 세금 부담을 떠안기게 되면 그러면 근로 의욕을 좀 저하시키는 거 아니냐. 더 많은 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좀 저하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맹점을 지적하는지 제목을 한번 주시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도 주십시오. 네. 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야당의 입장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초고소득자 또 초대량 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서 지금 관계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 데 대해서도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완벽한 허수아비 총리, 허수아비 장관들을 들러리처럼 세워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중요 정책을 원맨쇼 하듯이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이 정권이 과연 얼마나 국민을 설득력을 갖고 일을 해나갈지 의문이 듭니다. 장관과 여당 대표가 증세를 거론하고 문 대통령이 증세 방안을 기재부에 지시했는데 이 또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합니다. 핀셋 증세는 초고소득층과 초대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한 벌을 주는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는 또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고용 절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정부 측 입장에서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 맹점이 하나가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부자 증세로 얻을 수 있는 재원, 아까 소득세율,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대기업들한테 그렇게 부자 증세로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이 다 합쳐봐야 3조에서 4조 원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필요한 총재원은 178조예요. 그럼 이 나머지는 결국 나머지 국민들에게 또 세금을 올려서 받는 게 아니냐라고 야당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아까 그 설문조사 85%의 국민들이 찬성했다는 것 다시 조사해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통계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이것도 또 통계 오류인가요? 네. 예. 문재인 정부가 필요한 총재원이라는 것은 100대 과제를 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재원인 거고요. 네.
부자 증세로 얻을 수 있는 재원은 이제 한 해 동안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이 3, 4조 원이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임기를 하면은 이제 한 15조 정도 거둘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지금 초고소득자 또는 초대기업에게만 약간의 세율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 전체 국민에게 이 증세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이렇게 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과세 표준 구간도 그렇고 세율도 그렇고 명확하게 정해진 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자 증세로 현혹하고 그다음에 부자한테 받은 다음에 나머지는 또 국민들한테 또 부담시키는 거 아니냐. 글쎄요. 너무 지나친 걱정이고 지적인가요? 일단은 이제 큰 틀에서 그동안에 김동연 부총리나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나 일단 세율 인상은 없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세율 인상 문제를 들고 나왔고 이 증세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문제인데 큰 어떤 이른바 그랜드 디자인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어떤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것도 1년에 걷어야 한 3조, 4조 정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했던 그런 효과를 거두기에는 좀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이 증세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